이 배만 없다면 뭐 지금도 자신의 배를 막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숨 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면서 현실 부정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가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이죠. 모두 다 다이어트와 운동이 답이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복부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서 이 살을 빼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 다른 영상들보다 조금 긴데요. 복부 성형이 어떤 것이고 복부 성형이라고 하면 다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누가 복부 성형이 필요한지 누군 필요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죠?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복부 성형 수술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뿅. 먼저 복부 성형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복부 성형은 의학용어로 복부 거상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bdominoplas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터미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늘어진 뱃살을 바지 안으로 쑥 턱 안으로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늘어진 피부 이런 지방 이런 걸 싹 제거를 하고 복직근까지 당겨주고 피부를 아래를 쭉 당겨서 매끈한 배를 만드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럼 지방 흡입이랑 뭐가 다른데요? 이런 생각 드시죠? 지방 흡입은 말 그대로 이 지방만 빼는 거고요. 복부 성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부, 지방, 근육 3종 세트죠.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부풀렸다가 바람을 슉 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쪼글쪼글해지겠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비만이었거나 임신 때 피부가 이렇게 쫙 늘어나면서 피부의 탄력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순히 이 피하 지방만 빼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만으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복부 성형과 지방 흡입 이 두 녀석 겉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수술입니다. 괜히 아무거나 골랐다가 뭐 생각지도 못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지방 흡입 이 친구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숑 빠져서 풍선 안에 가득한 바람을 쏙 빼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죠. 피부 탄력이 짱짱하고 피하 지방만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쏙쏙 빼낸 이 지방 덕분에 이 슬림한 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풍선 자체가 오래돼서 축축 늘어져 있거나 여기저기 찢겨서 탄력을 잃은 상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때 지방 흡입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은 다 뺐는데 축 늘어진 이 풍선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서 울퉁불퉁하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섬유화되고 딱딱하게 만져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괜히 지방만 뺐다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복부 성형은 좀 더 종합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풍선 속에 바람만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축 늘어진 풍선 껍데기는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고 찢어져서 벌어진 부분은 튼튼하게 다시 꼬매주는 거죠. 이 친구는 이 체중 감량보다는 몸매 라인을 매끈하고 탄탄하게 재정비하는 데 특화가 돼 있어요. 늘어진 뱃살 때문에 오태가 안 난다거나 허리에 통증까지 느껴지는 분들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부 성형이라고 다 똑같은 수술이 아닙니다. 피부에 늘어진 정도, 복근의 이개, 복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또는 늘어짐, 이게 막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복근이. 이런 지방의 양, 또 수술 후에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맞춤형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복부 성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긴 흉터, 부자연스러운 모습, 긴 회복 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수술법이 훨씬 정교해져서 그런 걱정 덜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약 한 20가지의 복부 성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전체 복부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복부 전체를 싹 다 재정비하는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술의 키포인트는 배꼽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피부가 모두 심하게 늘어져 있어야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백인은 피부가 아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의 수술을 해도 흉터가 이 작은 팬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양인은 피부가 백인들처럼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탄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야 하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담 중에 혹시 전체 복부 성형을 추천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 거예요. 잘못하면 아랫배 한가운데쯤 이 흉터가 남게 되니까요. 이런 결과를 매우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흉터를 아래로 내릴 수 없는지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체 복부 성형은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던가 임신 때 뭐 30kg 넘게 이렇게 살이 아주 많이 쪘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복직근이 심하게 벌어진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복부 성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복부 성형은 이 배꼽 윗부분의 피부가 많이 늘어난 분들만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 피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흉터가 배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면 상처 회복도 쉽지 않고요. 수술 후에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한 달 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수술의 성공 여부는 어떤 종류의 복부 성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의 상태에 꼭 맞는 수술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윗배 늘어짐은 심하지 않고 아랫배살은 심하고 이런 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양인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부 성형이라고 하는 수술은 이 늘어진 피부를 절개해서 제거를 하고 봉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절개할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직접 명명하고 개발한 수술법이기도 한데요. 이 미세한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복부 성형 방법이죠. 네, 맞아요. 이 전체 복부 성형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세미 복부 성형이란 말이죠. 이 수술 방법은 배꼽을 1, 2cm 정도만 아래로 내려주는 수술을 해서 윗배 늘어짐을 교정하게 됩니다. 배꼽에서 한 5cm 정도 잡아당겨주면 윗배 늘어짐이 정말 많이 교정이 되겠지만 문제는 수술 후 흉터가 배 한가운데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에서 2cm 정도만 배꼽을 아래로 당겨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배꼽 성형을 해서 윗배의 피부를 약간 절개해서 이런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아랫배는요? 아랫배는 전체 복부 성형과 동일한 정도로 아주 많이 잡아당겨서 정말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아랫배가 딱딱하게 만져져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아랫배 지방을 많이 제거하고 복근이 딱딱하게 만져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흉터의 위치가 클리토리스부터 약 한 5cm 정도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키니를 입어도 흉터가 가려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환자분이 이 수술을 받고 미스 비키니 대회에 나가셔서 우승하셨어요. 여기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전체 성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알고 계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전체 복부 성형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세미 복부 성형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시행한 복부 성형 134건 중에 무려 63%가 이 세미 복부 성형이었을 정도로 이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분이라면 전체 복부 성형에 비해 매우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수술 후에 흉터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죠. 붉게 긴 흉터가 남을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수술 후 초기에는 이 붉은색의 흉터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점차 옅어져서 거의 선처럼 이렇게 흐릿해집니다. 켈로이드나 이 비유성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하면 잘 치료할 수 있어요. 봉합 기술에 따라서 흉터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도그이어가 생기는 게 문제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잘 봉합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흉터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복부 성형과 같이 한다면 피부에 탄력이 없고 늘어진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 5D 지방 조각술을
수술을 복부 성형과 함께 수술해서 11자 복근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복부 성형을 하면 이 벌어진 복근을 묶어주는 교정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요추의 전방굴절이 좋아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까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경우를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몸매 디자인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복부 성형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유난히 배가 많이 나왔던 분들, 특히 쌍둥이인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런데요. 그런데 출산 후에 배가 원래대로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중요한 건 이 엄마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10개월 동안 아기를 키우느라 변한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운동으로 근력은 회복할 수 있지만 한번 늘어난 피부나 분리된 근육은 운동 가지고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많은 체중을 감량하신 분들이에요. 30kg, 40kg 더 많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 그런데 이런 경우 피부가 따라오지 못해서 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큰 옷을 입은 그런 느낌? 속은 날씬해졌는데 겉옷이 너무 커서 뭔가 어색한 이런 상황이죠. 이런 분들 아무리 운동해도 배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옷을 입었을 때 실루엣이 예쁘지가 않아요. 심한 경우에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태생적으로 배 모양이 특이한 경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마른 편인데도 배만 유독 나와 보이거나 복직근 모양이 비대칭 경우가 있죠. 복직근 분리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크런치, 프랭크 이런 거 해도 배가 볼록해요. 복부 성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복부 성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배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복부 성형이 필요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살이 좀 찐 정도라면 이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충분해요. 복부 성형은 마지막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초반이라면 아직 몸의 회복력이 좋아서 시간을 좀 더 두고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복부 성형 후에 임신하면 다시 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 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라든가 심장병,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고주파, 초음파, 비침습적인 시술.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던가 복직근 분리가 1cm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전문 트레이너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시 이렇게 약간 오므라들 수도 있어요. 근데 3cm가 넘어간다. 운동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압박복, 일시적이지만 실루엣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한 경우엔 이런 방법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부 성형, 이런 분들이 고려하면 좋습니다. 피부가 처졌고 지방이 많고 근육이 벌어졌고 운동, 다이어트로 해결 안 되는 경우, 세미터미턱과 전체 복부 성형, 처진 범위나 복직근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골라야 된다는 거고요. 세미터미턱을 하면 흉터가 조금 더 짧고요. 회복은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복 기간은 이번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퇴원하실 수 있고요. 실밥은 보통 한 2-3주 후에 제거하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은 한 2주 정도면 가능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편해져서 크게 힘드신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흉터는 작은 팬티를 입었을 때도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남녀 모두 가능하고요. 나이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분도 74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복부 성형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출산, 체중 감량,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환자의 피부 탄력, 지방량, 근육 상태 등을 면밀하게 진찰을 해서 최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가 많이 나왔고 피부에 늘어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방흡입만 하는 병원보다는 복부 성형, 그 다음에 지방흡입, 이 둘 다 하는 병원에 가셔서 다양한 수술 경험이 있는 그런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보다는 본인의 삶의 질이 우선이거든요. 복부 성형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도와 이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저 역시 보람을 느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